일곱 번째 공합 요소 표시 방법입니다. 예, 자, 숫자 표시 방법. 요것은 이제 회로가 복잡할 때 많이 쓰고 있죠. 일련 번호 표시 방법으로서 제어 시스템이 복잡하거나 같은 기기가 중복되는 경우에 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룹 번호와 그룹 내 일련 번호 표시 방법으로서 그룹을 분류를 하는 거죠. 0, 1, 2 이렇게 그룹으로 분류하고 또 그룹 안에서 다시 번호를 .0, .1, .2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그룹 내에 구분을 지어주는 거죠.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고요. 문자로 표시하는 것은 그냥 질서정연하게 배열할 때 사용하고 검토와 비율이 쉽고 분명한 장점이 있다 하는 거죠. 문자 표시 방법. 뭐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나온 적은 없고 이렇게 분류한다는 것만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밸브의 기호 표시법이죠. 접속구에 어떤 기호를 써서 표시를 하는데, 자, 여기서 보면은 공급 포터, 작업 포터, 배기 포터, 제어 포터, 노출 포터 이런 게 있으면은 숫자로 표현하는 방법과 영문으로 표기하는 방법이 있죠. 자, 공급 포터 같은 경우에는 숫자로 표현할 때는 1로 표현을 합니다. 1. 영문으로 표현할 때는 P. 이렇게 딱 P가 이제 압력이니까 공급 포트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작업 포트는 영문으로 할 때는 A, B, C, D 뭐 이렇게 쭉 표현하겠죠. 숫자로 표현할 때는 2, 4, 6, 8 이렇게 짝수로 표현을 쭉 한다는 거죠. 배기 포트는 R, S, T로 표현하고 숫자로는 3, 5, 7 예. 그 다음 뭐겠어? 9 이런 식으로 짝수 홀수죠. 홀수 형태로 표현을 하는 거죠. 제어 포트에는 X, Y, G 이렇게 표현을 하고 숫자로 10, 12, 10, 14 이렇게 10 이상의 짝수로 표현을 한다. 노출 포트는 L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 EXE는 대기로 방출하는 포트를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EXE로 표현한 거. 요거는 별 5개 정도를 쳐놔야 됩니다. 굉장히 자주 나오고 요런 거 요 부분은 우리가 회로를 판독할 때도 많이 나오니까 꼭 알고 있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 다음에 쭉 한번 읽어보시고 공합회로 구성 방법 요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하지 않더라도 회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꼭 쭉 읽어보시고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유압 기본 회로죠. 기본 회로. 자, 여 보면은 압력 설정 회로. 자, 모든 유압 회로의 기본이 되는 회로로서 회로 내의 압력을 설정압으로 조정하는 회로다 하는 거죠. 이 릴리프 밸브가 꼭 들어가죠. 여기 보면은 릴리프 밸브가 압력을 설정을 하는 거니까 꼭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 무부하 회로입니다. 무부하 회로라고 하는 것은 반복 작동 중 유압 회로로 유압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펌프 토출량을 저압으로 기름 탱크로 되돌려 보내는 거죠. 그래서 유압 펌프를 무부하 운전시키는 거 타입이다. 그래서 요 보면은 타입이 있죠. 그림도 요 보면서 그림 보여주고 이게 무슨 회로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PR 접속 변환 밸브다 또는 댄덤 센터형 타입 있죠. 댄덤 센터형이죠. 요거 보면은 이렇게 해서 무브와 회로를 쓴다 하는 거고 그 다음 보면은 이 포트 변환 밸브에 의해서 이 포트 투투를 가지고 신호를 줘서 이 부분을 그냥 T로 변환시켜 버리는 거죠. 요거는 이제 압력 설정 회로죠. 기본 회로 릴리프 밸브가 있고요. 여기도 있죠. 항상 릴리프 밸브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이제 포트 이 변환 밸브를 가지고 유압을 빼버린다. 무브와 운전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추가압기는 압력 스위치를 써서 추가키죠. 압력 스위치를 쳐서 회로로 변환을 시켜준다 하는 거죠. 이런 거 변환시켜주는 거고 하이로 높고 낮은 회로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고압 소용량 펌프가 있고 저압 대용량 펌프를 써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만 이 기호를
크게 그려서 크구나, 작게 그려서 이게 저압이구나, 뭐 소용량이구나, 뭐 이렇게도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릴리프를 써서 회로를 구성하면은 무브와 회로가 되는 거죠. 하이로 회로다 하는 거죠. 그 다음 추가악기나 또 이 압력 스위치를 써서 릴리프 밸브를 이용하고 이래가지고 또 무브와 운전을 하는 회로를 구성을 할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핵심 예제를 쭉 풀어보면서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회로라고 해서. 그래서 회로 제목을 잘 보면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참고를 해줍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압력 제어 회로입니다. 압력을 가지고 조절하는 회로죠. 압력 제어 회로. 주로 릴리프 밸브를 사용하여 회로의 압력을 설정압으로 조정하는 회로다. 아까 전에 이제 기본적인 압력 설정 회로에 해당이 되겠죠. 압력 설정 회로나 압력 조절 회로나 말이 똑같은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똑같은 회로를 구성하는데 어떤 말을 썼냐 좀 차이가 납니다만 크게 헷갈릴 필요는 없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감압 밸브는 이 감압 회로죠. 이 감압 회로 하면 이제 감압 밸브가 들어가서 압력을 저압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감압 밸브에 대한 기능을 알면은 감압 밸브의 회로가 어떻게 구성이 되겠다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추가키 회로, 어큐뮬레이터라고 그러죠. 추가키의 용도 쭉 굉장히 많이 나왔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회로 내에 추가키를 사용하여 압력 유지, 서지압, 흡수, 유압의 에너지를 축적하여 동력을 전락하고 회로를 안전하게 하고 보조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거다. 이 추압기에 대한 역할이었죠. 그런 기능을 하는 회로를 추압기 회로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압력 유지 회로, 압력 완충 회로, 사이클 시간 단축 회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참고했어요. 자, 시퀀스 회로는 뭡니까? 시퀀스 밸브 순수대로였죠. 그죠? 유압으로 구동되고 있는 기계의 조작을 순서에 따라 자동적으로 행하는 회로다. 압력에 따라서 작동 순서가 결정이 되는 회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시퀀스 밸브를 쓴 거죠. 시퀀스 밸브를 써서 구성을 한 거죠. 그 다음 카운터 밸런스 회로는 카운터 밸런스 밸브를 썼겠죠. 그죠? 제일 중요한 게 비압을 걸어준다 하는 거였죠. 자, 보세요. 실린더의 부하가 급격히 감소하더라도 피스톤이 급진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자중,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린더 기름 탱크의 귀환 쪽에 일정한 배압을 유지하는 회로다. 여기 있죠. 이게 중요하죠. 일정한 배압을 유지해주는 회로다. 배압을 유지하는 회로다 하는 거죠. 일정한 배압을 유지하는 회로, 카운터 밸런스 회로다 하는 거죠. 자, 증압 회로 말 그대로 이제 증압을 해주는 거죠. 제동 회로는 제동을 걸어주는 회로죠. 그 다음 증강 회로는 댄덤 실린더를 사용하여 실린더 램을 전진시켜 높지 않는 압력으로 강력한 압축력을 얻을 수 있는 회로다 하는 거 증강 회로. 자, 핵심 예제 쭉 풀어보면서 압력 제어 회로에 대한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유량 제어 회로에서는 속도 제어 회로가 제일 많이 나오죠. 그죠? 미터 인 회로, 미터 아웃 회로, 블리드 오프 회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기호도 물어보는 게 많이 나오고, 자, 개념 보세요. 미터 인. 자, 유량 제어 밸브가 압력 무상형이면 실린더 속도는 펌프 송출량이 무관하고 일정하다. 펌프 송출압은 릴리프 밸브로 정해지고 릴리프 밸브를 통하여 탱크로 방류됨으로 동력 손실이 크다. 크다. 그 다음 피스톤 로드의 릴리프 밸브 설정압보다 큰 압력을 작용 시에는 피스톤이 자주 할 염려가 있다. 큰 힘으로 스스로 움직이는 거죠. 무게에 의해서 이럴 수가 있다. 이 미터 인 방식이죠. 그래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 미터 아웃 방식은 펌프의 송출압은 유량 제어 밸브에 의해서 배압과 부하 저항에 따라 정해진다는 거죠. 여기 중요하죠. 배압과 부하 저항에 따라 정해진다. 미터 아웃 방식 보세요. 이쪽에 체크 밸브의 방향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밑된 회로와 마찬가지로 동력 손실이 크다. 예. 실린더 배압이 걸림으로 끌어당기는 하중이 작용하여 하더라도 자주할 염려가 없다. 예. 이 회로는 밀링 머신, 볼링 머신 등에 사용이 되고 있다 하는 거죠. 미터 방식. 예, 주로 이 방식을 많이 채택해서 씁니다. 자, 블리드 오프 회로 개념. 자, 보세요. 블리드 오프 회로. 예. 실린더와 병렬로 유량 제어 밸브를 설치하여 실린더에 유입되는 유량을 제어하는 방식이다. 예. 자, 이거 볼까요? 예. 기호를 잘 보세요. 요 병렬로 연결돼 같은 방향으로 돼서 이렇게 뺀다는 거죠. 이쪽으로. 예. 그래서 이 여분의 기름 릴리프 밸브를 통하지 않고, 예. 유량 밸브를 통하여 흐름으로 동력 손실이 적고 효율이 높다. 예. 그런 거죠. 자, 실린더의 입구의 분기 회로에 설치한다. 부하 변동의 정역은 플로치판이나 이 연마기 등에 응용돼서 쓰이고 있다 하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동기 회로, 동조 회로, 싱크로나이징 회로라고 하죠.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유압 실린더를 동기 운동시킨다. 똑같이 완전히 동일한 속도나 위치로 작동시키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 동조 회로에는 유량 조정기 밸브를 사용해서 한다. 유량 조절기를 써서 하는 방법. 여기 보면은 교축 밸브죠. 교축 유량 조절 밸브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모터, 유압 모터를 이용하는 회로가 있고, 유압 실린더, 직렬로 연결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감속 회로는 유압 회로의 피스톤이 고속으로 작동하고 있을 때 행정 말단에 끝부분에 오면은 감지가 돼서 천천히 눌려짐으로 해서 이쪽이 흐르던 것이 막아져 가지고 체크벨 막히죠. 그죠? 그 다음부터는 천천히 움직여서 동작이 되게끔 한다 하는 거죠. 이게 감속 회로입니다. 급속 이송 회로는 대형 유압 프레스의 램의 급속 이송을 위해서 주로 쓰인다 하는 거죠. 여기 보면 파이러 체크벨을 이용해서 쓰이고 있죠. 보조 탱크로 들어간다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방향 제어 회로입니다. 방향 제어 회로는 로킹 회로. 실린더의 피스톤 위치를 임의 위치에 고정시키고자 할 때 멈추고 임의 위치에 멈추게 할 때 쓰는 방식이죠. 로킹 회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보면은 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념도 알고 있어야 되고 종류도 조금 참고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서도 한번 해설을 읽어보면은 참고가 될 거예요. 자, 자동 운전회로, 안전장치 회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렇죠. 그 다음 유압 모터 제어 회로에는 정토크 구동 회로, 정토크 정용량형 유압 펌프를 써서 정용량형 유압 모터를 구동시키는 회로다. 모터의 속도를 제어하는 데 쓰인다. 정마력 구동 회로는 정용량형 유압 모터를 일정 압력, 일정 유량 하에서 운전하여 가변 용량형 유압 모터를 구동시키는 회로다. 가변이죠. 하살표가 있죠. 가변. 이거는 하살표가 없음으로써 정용량형이죠. 네. 그 다음 병렬 배치회로, 유압 모터를 병렬로 배치해서 하나의 유압원에 의해서 조작하는 회로다. 네. 직렬 배치회로는 유압 모터를 직렬로 배치해서 두 대 또는 여러 대를 동시에 회전시키고자 할 때 쓰인다. 자, pit형 배치회로, 유압 모터를 PR 접속형 전위 밸브로 직렬로 접속한 회로다. 단독으로 정회전과 역회전, 정지도 된다 하는 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브레이크 회로죠. 브레이크 회로, 유압 모터의 급정지 또는 회전 방향을 전환할 때 유압 펌프에서 유압 모터의 압유의 흐름을 닫히는데, 유압 모터는 자신의 특성, 회전하면 회전하는 관성에 의해서 계속 돌리고 하죠. 또 부하 특성 때문에 그대로 회전을 계속하려 한다. 이때 유압 모터가 펌프 역할을 하므로 공기 흡입의 방지 및 브레이크 장치로서 보상 회로가 필요하다. 이때 회로가 브레이크 회로다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체크 밸브를 써서 릴리프 밸브 이렇게 4개를 써서 사용을 한다. 이 브레이크 회로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핵심 예제도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로 문제는 회로의 명칭,
해로이 나오면은 어떤 밸브와 연관을 똑같은 밸브입니다. 밸브를 연관시키고 해로를 보면서 이렇게 해서 요 밸브가 해당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림도 익혀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전기 회로 구성에 필요한 기기와 부호들이죠.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은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것만 체크를 해 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은 기계적 접점에서 리밋 스위치죠. 요거 리밋 스위치 A 접점, B 접점 있고요. 플로워 스위치도 참고하세요. 원안에 위에 있으면 A 접점, 아래쪽에 있으면 B 접점. 요 붙어 있죠. 위에 있다 하더라도 떨어져 있습니다. 약간. 자, 압력 스위치 있고 코일로 해서 감싸져 있는 거 요거는 코일 동그라미 되어 있는 거 릴레이를 의미하죠. 릴레이 코일을 의미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타이머에서 뭐 온 딜레이 타이머, 오프 딜레이 타이머 이렇게 반대로 그려져 있죠. 그죠? 요것만 참고하면 되겠고 부저 같은 경우에도 보고 표시등 램프죠. 램프 이렇게 X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저와 표시등 램프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회로의 설계에서 여기서는 쭉 여러분들이 뭐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자, 여기서 마이크로 스위치, 리밋 스위치 우리 기계적인 거 잘 알고 있죠. 자, 리더 스위치 이거 한번 볼까요? 유리관 속에 자성인 백금, 금, 로듐 등의 기금속으로 된 접점 접점 주위에 마그넷이 접근하면은 마그넷 자석이라는 겁니다. 자석이 접근하면은 요 리드편이 자화된다, 붙는다는 거죠. 자석이 됨으로 해서 자화돼서 접점이 온오프가 된다는 거죠. 자, 리드 스위치 특성. 접점부가 완전히 밀폐되어 가스나 액체나 고온 고습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동작이 된다. 왜? 밀폐되어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스위칭 시간이 굉장히 짧다. 그 다음에 반복 정밀도가 높다. 사용 온도 범위가 넓다. 마이너스 270도에서 플러스 150도씨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내진압 특성이 우수하다. 동작 수명이 길다. 소형 경량이며 저가격이다. 가격이 싸다. 회로 구성이 간단하다. 왜? 온오프 타입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죠? 회로 구성이 간단하다 하는 거죠. 자, 광전 센서는 포토 센서라고 그러죠. 광 센서라고 그러죠. 빛을 쏘면은 그 빛을 받아서 동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 투과형. 투광부와 수광부가 다른 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직선에서 서로 마주 보도록 설치해야 되고 검출거리가 길다 하는 거죠. 투과형. 미러 반사형, 거울 반사형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투광부와 수광부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한 몸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일체로 된 것으로서 반사되어 오는 빛을 가지고 감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직접 반사형은 투광부와 수광부가 한 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감지거리가 굉장히 짧죠. 좁은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하는 거죠. 자, 유도형 센서는 인덕티브 센서라고 그러고 금속체, 고주파 발진형 센서 뭐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금속만 감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용량형 센서는 캐패시티 센서라고 그러고 정전 용량형 센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기를 제외한 모든 것이 감지가 가능하다. 또 분극 현상,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분리되는 현상을 분극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의 모든 물체가 감지가 가능하다 하는 거죠. 이 정전 용량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감도를 가지고 어떤 물체가 감지됐는지 구분을 지을 수 있겠죠. 자, 전자 릴레이, 전자 계전기라고 하는 거죠. 릴레이. 원리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고, 요 기능 한번 볼까요? 분기, 정폭, 신호 전달, 다회로 동시 조작, 메모리 기능, 그 다음 변환 기능, 연상 기능까지 가능합니다. 이러한 기능들이 쭉 있어요. 여기서 시험에 보면 통신 기능 이런 게 나오죠. 통신 기능은 없습니다. 이런 거 보기 중에서 나오는 거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서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계속 여기까지 회로 구성은 조금 사네요. 4단원인데 그럼 계속 하겠습니다. 운동선도
작성법이라고 있죠. 예, 선도 작성법에는 한 5가지 방법인데 여기서는 3가지로 정리를 해놨네요. 서술적 표현법, 말로서 우리가 쭉 쓰는 거죠. A 실린더가 시작 스위치를 누르면 전진을 하고 전진한 다음에는 B 실린더가 전진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서술적 타입이라 그러고요. 테이블 표현법은 사각형 안에 자 1단계 전진, 그 다음에는 B 실린더가 전진, 그 다음에는 뭐 A 실린더가 후진, 이렇게 테이블 표 안에 간략하게 표현해 놓은 방법이고요. 간략적 표현법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거죠. A 플러스 하면은 A가 전진한, A 실린더가 전진이다. A 마이너스로 표현하면은 A 실린더가 후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간략적 표시법이라 하죠. 자, 작동 선도하고 이제 변이 단계 선도, 뭐 시퀀스 차트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자, 요 보면은 여기에 작동 선도 또는 변이 단계 선도라고 하죠. 변이 단계 선도. 자, 이렇게 보면은 1단계, 2단계부터 쭉 해서 5단계까지 A 실린더 전진 했을 때는 대각선으로 위로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죠. 동작하지 않는다 할 때는 이 수평으로 그려주는 거죠. 자, 이 대각선 밑으로 내려오는 것은 A 실린더가 후진한다 이런 의미죠. 네. 자, 타이머 시간에 의해서 이 표현하는 방법은 요 보세요. 시간이 긴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는 똑같은 시간 안에 길이가 길어지는 거죠. 시간이 짧을 때는 좁게 표현을 하는 거죠. 네. 제어 선도는, 자, 여기 중요하죠. 제어 선도는 액추에이터의 운동 변화에 따른 제어 밸브들의 동작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신호 중복을 판단하는 데 주로 많이 쓰인다 하는 거죠. 자, 볼까요? 요게 변이 단계 선도죠. 위에 거. A 실린더, B 실린더. 예, 요게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변이 단계 선도 또는 작동 선도라 그러고, 자, 밑에 보세요. 제어 밸브들을 0이냐 1이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제어 선도라고 합니다. 제어 선도. 그래서 신호 중복이 되는 것을 판단하는 방법이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공합 시스템 설계 쭉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큰 의미는 없어요. 요거 쭉 단원에 그냥 넣어놨습니다. 시험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요런 설계하는 방법이니까 설계하는 회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 쭉 순서를 알고 있어야 된다. 탱크 용량 결정하는 방법, 압축기 선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 유압 회로 설계 순서, 요것도 앞에서도 내용이 나왔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장치에 관련 조건들 쭉 한번 보시고, 부하에는 관성, 주관성, 과주성 부하, 관성 부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압 시스템 설계에는 설계 순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거 쭉 나와 있고요. 유압기기와 요소 결정하는 거 결정. 그 다음에 해로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해로 수정하는 거. 수정 해로 설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참고해서 많이는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현장에서 많이 알고 있어야 도움이 되는 사항들이죠.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고 이해를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